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지금 네.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서 먼저 네.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소개해 주셨던 휴마시스가 또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휴마시스 지금은 어떤가요? 네, 일단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CPI 지표 발표를 오늘 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행에서 이제 빅스텝 사상 초유의 어떤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전일의 어떤 낙폭에 약간의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장 초반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단키트의 가장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원숭이 두창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코로나 재확산,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최대 수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고요. 1분기 매출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좀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세에 가장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틀 전에 이제 목표가를 28,8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틀 만에 바로 오늘 21,35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한 13%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요. 익절가를 19,500원 라인대로 익절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22,8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더블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휴마시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22,800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 역시 바로 또 이렇게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화신이죠. 제가 자동차 부품 화신이다라고 꾸준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화신 같은 경우도 전일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하루 만에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부산 국제 모터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거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아이오닉 6도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이미 출시 전부터 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좀 많은 또 이제 외신 또 언론 기자들이 꾸준하게 지금 이게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아이오닉 6도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 GMP 60% 이상으로 바디와 샤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화신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북미 시장의 현대차의 점유율이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폭스바겐도 지금 미국 시장의 3위잖아요. 폭스바겐 MEB 플랫폼에도 바디와 샤시 부품 공급하고 있고 테슬라라든지 루시드, 리비안 국내외 대표 완성차 업체들에게 핵심 친환경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가장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화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전 고점 라인대에서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1차 목표가를 9,9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1,700원 그리고 익절 라인대만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전일 말씀드렸는데요. 9,15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1,7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수혜주인 화신은 또 2차 목표가 1,700원, 익절가는 9,150원 기억하시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달려갈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빠르게 지속되면서 제가 관련 종목들을 연이어서 말씀드렸는데 하루 이틀 만에 최소 10에서 20% 이상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경남제약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경남제약 역시 또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말 힘들었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하반기에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제약 0.34% 상승세를 보이면서 2,925원 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남제약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경남제약은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이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맞습니다. 확진자가 또 4만 명을 돌파를 네, 했는데 맞아요. 일단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BA.5가 미국의 우세종으로 발전하면서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그 학계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보다 7배 이상 높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과 중국 내에서도 지금 코로나 재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치료제와 백신도 있겠지만 진단키트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려서 바로 폭발적인 시세가 좀 분출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경남제약이 또 레피젠이라는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레피젠과 수젠텍도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데 최근에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자가진단 키트가 좀 품절 대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재확산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가 수요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남제약이 지금 잠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도 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9주 만에 확진자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서 맞습니다. 4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8월 중순에는 2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제약에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뭐 경남제약은 다들 아시겠지만 레모나가 시그니처인 기업입니다. 레모나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뭐 국내 브랜드 파워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 2019년도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상해 법인을 필두로 중국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꾸준하게 가파른 성장세가 나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영유아 시장의 타깃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레모나를 홍보 활동해서 현지 마케팅에 성공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NFT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작년에 게임 관련 종목들이 이제 플레이톤 관련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자회사 경남제약 스퀘어가 이제 바이투원이라는 형식으로 유통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통 플랫폼에서 레모나가 이제 초기 물량이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초기 물량이 완판됐고 자사 브랜드뿐만 아니라 타사 브랜드와 또 그리고 마스크까지 이제 공급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매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건을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소정의 어떤 이제 NFT가 제공이 됩니다. 그 NFT가 경남제약 스퀘어가 자체 발행한 레몬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서 소정의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제약 스퀘어의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데 레피젠과 함께 이제 검사 키트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레피젠,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이 경남제약 스퀘어의 홈페이지인데 지금 출시하자마자 지금 레모나가 이제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줬고 앞으로 뭐 타사 물량이라든지 마스크까지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고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레피젠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자가진단 키트가 지금 품절 소식이 나와지면서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경남제약이 뭐 휴마시스나 SD바이오센서, 수젠텍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경남제약 스퀘어를 통해서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경남제약을 가져왔습니다. 네, 경남제약은 또 이렇게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외에도 또 NFT 시장까지 뛰어들면서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레피젠은 뭐 코로나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 개발 사업에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고 요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낙폭 과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경남제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2,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2,5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3,100원
3,1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3,40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제약은 네. 또 1차 목표가는 3,1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어제 이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화신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섹터에서 자율주행 관련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우리가 함께 봐야 할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종목인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또 퓨런티어 역시 또 네. 요즘에 주목을 굉장히 받고 맞습니다.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1%대 약세를 보이면서 27,7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가 올해 상장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또 새내기 주잖아요. 네. 그렇다면 퓨런티어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퓨런티어는 2단으로 달리겠습니다. 2단이면 그래도 속도감을 조금 더 내보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시장만 좋았으면 3단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 시장이 아직까지 또 CPI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이번 달에 FOMC 정례 회의에서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2단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자율주행 시장이 연간 40% 이상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전에는 이제 3단계 자율주행 쪽에 뭐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에 나와줬더라면은 최근에 퓨런티어가 지난달에 상한가를 장중에 들어갔습니다. 3단계에서 자율주행 4단계로 지금 전환되면서 사실상 퓨런티어가 자율주행의 세대 교체를 알렸던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 퓨런티어가 자율주행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자율주행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에 일단 2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퓨런티어 하면은 6월에 강남에서는 4단계 완전 맞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또 시범 운행을 했었는데요. 네. 퓨런티어에는 그러면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퓨런티어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2월 달에 이제 상장된 기업이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강남 일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을 했고요. 8월부터는 이제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로봇 택시를 이제 운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레벨 4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테슬라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지금 2024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고 기술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의 레벨 4가 적용됐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지금 이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퓨런티어 이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 센서와 또 이제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더 센서를 이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56%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센서와 라이더 센서를 전기차의 2대 중에 한 대가 사실상 퓨런티어가 제조 장비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과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퓨런티어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또 중국 시장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퓨런티어의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뭐 삼성 전기도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미국의 앱티브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시장 여파로 살짝의 조정이 나와줬지만 6월 달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레벨 3에서 레벨 4로 전환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자율주행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신규 상장주 특성상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부터가 작고 8월 달에 한 7%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올 물량 자체가 좀 적다라는 부분도 사실상 퓨런티어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라이다 시장에서 어떤 퓨런티어의 독점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과 또 라이다 시장이 성장할수록 직간접적으로 퓨런티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두 번째 종목으로 퓨런티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레벨 4 자율주행 시대가 도약하면은 또 네.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좋다면 3단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요. 나 홀로 6월 달에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안착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그 상승폭을 좀 일부 좀 반납
완합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 결국에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피런티어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특성상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4,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부근대에서 우리가 손절 라인대로 설정해서 25,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 돌파 시 33,000원을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퓨런티어는 현재가에서 일단 매수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3,000원, 손절 라인은 24,000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장이 좋아져서 퓨런티어가 3단까지도 속도를 네.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도입을 한 것은 또 사상 처음이잖아요. 네. 현재 시장 흐름을 잠깐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오늘은 좀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일 시장 대비해가지고 우리 국내 증시가 전일 낙폭이 좀 크게 진행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제가 무료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7월 달이 상반기에 52년 만에 최악의 하락이 나와졌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밤에 발표될 CPI 지표는 백악관 대변인도 한물간 지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중순을 기점으로 국제 유가가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8월에 발표될 7월 CPI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고요. FOMC에서 통화 정책이 뭐 75 BP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나 아니면 울트라 스텝까지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8월 FOMC는 열리지가 않고 9월, 10월 달에 열리는데 거기에선 빅스텝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초매파적인 긴축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이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된 상태에서 이번 증시 하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는 일시적인 변동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7월에 FOMC 회의 이후에도 오히려 8월, 9월, 10월 가면 갈수록 점차 통화 긴축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달에 우리가 확실한 종목들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과 또 확실한 종목과 함께 오늘 달릴까 말까 열심히 달려와 봤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